자, 이번엔 이제 축 제목을 더 넣을 겁니다. 축 제목. 축 제목은, 자, 이쪽이 아까 항목축이고, 아래쪽이 갑축이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축이고, 밑에 있는 갑축도 하나의 축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물을 보면, 자,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자, 결과물을 보세요. 어디에 갑축이 나와 있는가? 축이 나와 있는가? 축 제목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딱 갑까지만 나오고 밑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갑 밑으로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어건, 가로 닫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갑축에 제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자,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우리가 좀 전에 제목 추가했죠. 그걸 누르면 돼요. 그래서 차트 구성 추가해서 눌러보면 좀 전에 우리가 차트 제목이었는데 바로 위에 축 제목이에요. 축 제목. 그리고 지금 갑축이 이게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방향. 그래서 기본 가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 제목, 자, 이렇게 축 제목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편집을 하겠죠. 편집하는 건 좀 전에 했던 제목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목 편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으세요. 단위 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로 단위 콜론 어권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하면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단위 어권 넣고 글꼴은 굴림이고 글자 크기 1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 그러면 이 축 제목이라고 써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축 제목을 넣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서 좀 전에 차트 제목 넣었던 것과 똑같아요. 바로 위에 축 제목이고 가로 방향으로 넣습니다. 자, 여기 왔죠. 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제목 편집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아까 단위 콜론 원이었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글꼴은 전부 다 굴림. 근데 영어 글꼴은 바꿀 필요 없어요. 놔두고 자, 글자 크기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맞춰야 됩니다. 자, 설정 누를 때 보세요. 여기 어떻게 바뀌나.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음 글꼴을 설정할 건데 아까 글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글꼴이 5개가 있는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즉 제목 글꼴만 14포인트, 12포인트를 쓰고 물론 진하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글꼴은 똑같은데 크기가 1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갑축, 그 다음에 밑에 제목, 축제목, 그 다음에 법내. 그래서 항목축부터 하나씩 클릭해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을 누르면 되고 가서 우리 아까 했던 거였죠. 굴림에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다 바꾸면 됩니다. 글자 크기. 그래서 밑에 항목축 바꿨으면 갑축도 바꾸고 갑 제목은 바꿀 필요 없죠. 좀 전에 제목 넣으면서 바꿨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법내도 이렇게 굴림에 10포인트로 바꾸세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자, 굴림 10포인트 돼 있죠. 그냥 설정만 누르면 되고. 자, 갑 눌러서 똑같이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엔터 치면 되고. 자, 여기는 갑 제목은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법내입니다. 여기 법내라고 나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해서 자, 클릭, 엔터 다 받겠습니다. 자, 이제 범례를 설정할 건데, 자, 범례를 한번 보면, 범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하고, 자, 결과물 보세요. 상태가 뭐가 다른가 보세요. 바깥쪽에 테두리 선이 들어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한마디로 테두리 선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물은 지금 눈금에 거의 지금 보세요. X축이라면 X축하고 거의 만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움직이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실제로. 조금.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드래그 하면 움직여.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먼저 해보세요. 자, 범례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자, 나오면 자, 이게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범례 속성이에요. 범례 속성.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개체 속성이 있죠. 범례만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한마디로 그리기 선을 어두운 선. 지금 제가 그 테두리 선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테두리 선. 그래서 여기만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어두운 색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범례 위치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오른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아래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범례가 아래쪽 혹은 제목 바로 밑에 아마 위쪽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오른쪽에 돼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에서는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 속성에서 밑에 보면 범례 속성이 있고 지금 여기가 아래 오른쪽에 클릭이 돼 있죠. 오른쪽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한 번씩 눌러보세요. 위쪽도 한번 눌러보고 아래쪽 눌러보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을 눌러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여기죠. 자, 여기는 어차피 여기 개체 속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만 가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선만 넣어주면 돼요. 선만. 그리고 이제 범례의 위치를 보고 싶으면 여기 눌러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위쪽 누를 때 보세요. 위쪽 제목 밑으로 들어가죠. 자, 아래쪽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아래쪽이 전체 밑으로 들어가고 물론 지금은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 이렇게 하고 약간만 위치 바꾸면 돼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차트가 끝났고, 자, 차트 부분은 요 밑에 있는 기출 문제를 하지 말고 지금 한 거 있죠? 지금 한 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서 했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를 과제로 제출하세요. 이거를 과제로. 아셨죠? 자, 5강은 수식 만드는 건데, 이 부분은 PT 자료를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수식 만드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PT 자료를 보고 하는 게 더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습을 하는데, 일단 이제 수식 편집하는, 즉 수식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따라해 보세요. 자, 위에 메뉴 중에 자, 입력을 누르면 지금은 메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입력 밑으로 수식이 여기 있고, 자, 저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수식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 안에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몸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자, 똑같이 입력을 누르는데 이때는 이 부분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요 밑으로 입력에 관련된 도구모음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부분이 수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도 여기 수식을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메뉴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수식 편집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편집기 옆에 보면 컨트롤 플러스 N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수식 편집기의 단축키예요. 그래서 컨트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M을 누르면 수식 편집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글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수업했던 자, 차트, 그죠? 그래서 1페이지에는 스타일 지정했던 거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번 문제를 해가지고 표, 그 밑에 차트. 그러면 한번 1페이지가 끝난 거고,1, 2페이지가 아니죠. 1페이지에 1번, 2번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5강이 수식이고, 그 수식이 3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3점 밑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식은 두 문제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1, 가로 열고 닫고 1번. 그래서 여기다 수식 하나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에다 수식을 넣어야 돼요. 2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4번에서 이제 그림, 도형들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6강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론 오늘은 수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제가 바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물이 지금 이거고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결과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할게요. 자, 잠깐만요. 좀 내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수식 편집기 들어오면 자, 위에 수식과 관련되는 이런 도구mom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 하나씩 눌러보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일단 요거 제일 왼쪽 위쪽에 있는 이게 첨자예요. 우리 예전에 글자 모양 할 때 아래 첨자 위 첨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단 거기서 했던 건 글자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수식 편집을 하고 나오면 이게 개체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수식 만들어진 게 이거죠. 자, 클릭하면 옆에 잡히죠. 이게 개체예요. 지우면, 만약에 딜리트 누르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저런 걸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첨자인데, 일단 첨자 중에 제일 많이 쓴 건 두 개예요.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했던 것처럼 위첨자, 아래첨자고, 자, 이겁니다. 이게 위첨자.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아래첨자예요. 그래서 ITQ 한글에서는 위첨자, 아래첨자. 여기도 보면 지금 마우스 지금 보이나요? 이 부분이 아래첨자, 자, 이 부분이 위첨자를 쓴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자, 두 번째 눌러보면 좀 보기 힘든 기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호들 중에도 종종 나오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균 나타낼 때. 그래서 지금 요걸 읽으면 A바라고 읽어야 돼요. A바. 그래서 여기 그 5강 제일 밑 끝에 보면은 기출문제가 있을 건데, 기출문제 중에도 하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른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A바 평균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누기. 지금 요 위에 있는 예제도 나누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나누기 버튼 누르고 가야 돼요. 누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누기고, 누르면 바로 나누기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루트. 그래서 두 번째 예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출문제가 루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자, 이건 이제 서메이션 교. 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서메이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이죠. 적분기호. 그 다음에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도 이제 어떤 값이, 뭐, x가 0부터 어디까지다. 그거 보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가로.
여기 있죠. 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게, 여러분,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예요.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이걸 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제의 두 번째가 행렬을 이용하는 겁니다. 행렬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행렬 설명할 때 잘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적분기호라든지 리미트라든지 서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것들은 우리가 그 수학 기호를 쓰다 보면은 이런 기호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 중에 소문자고, 앞에 왼쪽에 있는 게 그리스 문자 중에 대문자입니다. 수학, 통계, 특히 통계 기호들은 그리스 문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기호들이 필요한 경우에 여기 들어와서 누르고, 자, 요것도 가끔 이런 거 있죠. 오메가, 이런 기호들이 여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눌러보면 부등호. 우리가 부등호 중에 보면은 그 크다 혹은 작다는 키보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우스 멈춰 있는 부분 있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등호가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눌러보면,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기출문제, 뒤에 있는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좀 이따 하세요. 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글자 크기인데, 수식의 글자 크기예요. 수식의 글자 크기는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글꼴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하죠. 요걸로 조정 못합니다. 수식의 글자 크기는 수식 편집기 안에 있는 요걸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글꼴을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20폰트로 한 거고, 지금 밖에 있는, 자, 요거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폰트를 키워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수식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키예요. 방향키로 옮겨 다녀야 돼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수식은 그리고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방향키를 잘 이용하세요. 자, 제일 먼저 여기서 또 해볼게요. 자, K인데 대문자 K죠. 그러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자, 대문자 K 하면 되고, K는 했습니다. 그 다음 F인데 이게 아래 첨자라고 그랬죠. 자, 첨자는 수식 편집기의 제일 왼쪽 위에 이거고, 아래 첨자가 세 번째 거라고 그러죠. 자, 눌렀습니다. 그럼 빨간색 박스가 나오죠. 자, 그래서 저기는 이제 F가 소문자니까 F를 치면 돼요. 소문자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수식 편집은 방향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끝났으면 나가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아래 첨자가 끝났죠. 그럼 아래 첨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냐면 방향키 중에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계속 수식을 편집해야 되니까 방향키 중에 오른쪽으로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있죠.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 마우스 보세요. 작게 지금 돼 있는데, 자, 방향키로 누르면 커서가 자, 커집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이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칸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워드를 치면 큰 글자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좀 전에 보세요. 아래 첨자에 있었을 때, 지금 아래 첨자에 있었을 때 계속 치면 계속 아래 첨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끝나면 방향키로 꼭 거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나가면 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K, F까지 했으니까 가로 열고죠. 가로 열고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대로 하세요. 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1 플러스 R이니까 그대로 치면 됩니다. 1 더하기도 키보드에 있죠. 그 다음에 R. 자, 가로 닫고까지는 그대로 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위첨자죠. N승. 그러면 이제 그것도 첨자를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누르고 N승 이거 하면 돼요. 자, 또 빨간 박스가 나왔죠. 그러면 또 거기에 N 넣고, 자, 더 이상 없죠. N 다음은. 그러면 또 방향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 이꼴이죠. 이꼴. 그 다음 스페이스바 한번.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분수입니다. 분수. 분수 기호는 요거 넣으라고 그랬죠. 세 번째 거. 자, 그럼 이제 박스가 두 개 나오죠. 위쪽. 한마디로 이제 분자하고 분모 다 넣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쪽부터 합니다. 간단한 쪽부터. 지금 분모가 R이죠. 그럼 R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커서가 어디 있냐면 빨간색 박스, 즉 분자 쪽에 있어요. 그럼 분모로 내려가려면 밑으로 가야죠. 아래로. 그거는 방향키 중에 아래쪽 버튼 있죠. 그거 누르면 됩니다. 자, 눌러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 빨간색 박스가 아래쪽으로 옮겨갔죠. 한마디로 저희가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R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R 넣었죠. 그럼 이제 분자 쪽으로 다시 올라와야죠. 그럼 방향키 위쪽 누르면 돼요. 자, 누르면 올라왔고. 자, 그대로 치면 됩니다. A 가로 열고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안으로 들어갔더니 루트가 있죠. 루트는 이거 누르면 됩니다. 요거 네 번째 거. 자, 루트고. 자, 루트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루트 안에 박스가 있고 또 루트 바깥쪽으로 저게 제곱근 넣는 부분이죠.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없어요. 그죠? 그냥 제곱인 거예요. 아, 루트 그냥 루트. 그래서 뭐 값을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은 놔두고 넣어야 되는 부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도 방향키로 앞쪽 박스에 가려면 그냥 왼쪽 거 누르면 돼요. 자, 지금은 저기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고. 자,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 자, 루트 끝났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B를 계속 쳐버리면, 자, 보세요. 1 플러스 R 마이너스 B까지 루트 안에 있죠? 근데 실제 루트는 1 플러스 R까지만이니까, 백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다시 돌아간 다음에 방향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키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방향키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좀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하다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안 따라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B, 됐죠? 1 플러스 R까지만 딱 루트 들어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남아있고, 자, 그 다음 가로 하면 끝났죠? 자, 위에 거랑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수식을 다 편집한 다음에 바로 나오지 말고, 실제 결과물 있죠?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똑같으면 끝내고 나오면 됩니다. 자, 끝내고 나올 때는 요게 나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수식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넣을 건지 수식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물어봐요. 그럼 넣겠다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X 버튼을 눌러도 되고 요걸 눌러도 되고. 자, 방금 이 버튼 누르니까 바로 나오죠. 이건 넣기예요. 넣기. 수식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편집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돼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수식 편집기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완성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이거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행렬인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가로 A, B, C, 그 다음 여기도 가로 X, Y, G 이렇게 돼 있죠. 가로를 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보여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 아, 내가 이걸 편집하면 안 되지. 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가로를 쳐가지고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가로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 가로 A, B, C는. 문제는 이제 여기 가로에 X, Y, G인데, 자, 똑같이 가로를 하고 X 했어요. 근데 Y는 밑으로 가죠. 그럼 엔터를 치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처럼 안 되죠? 그러니까, 가로 X는 되는데 Y 옆에 가로가 없죠. G 옆에도 앞쪽 없고, X 뒤쪽이 없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A, B, C도 이렇게 가로를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는 행렬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수식 편집기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 행렬입니다. 자, 눌러가지고 행렬 중에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1행 3열짜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3행 1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행 3열과 3행 1열. 그러면 한마디로 3행 3열짜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렬 중에 3행짜리고 그 다음에 가로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 결과물은 이건 소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에 숫자 9, 0 있죠? 거기 위에 있는 9자하고 0자 위에 있는 가로가 소가로예요. 자, 저 소가로는 요게 소가로입니다. 대가로, 중가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이거. 자, 소가로 중에 지금 3행 3열짜리 클릭을 합니다. 지금 3행 3열이 나왔죠? 자, 보세요. 요 방향, 마우스 지나가는 요 방향, 이게 행이에요. 그리고 요 방향이 지금 열입니다. 근데 요 문제 보면은 행은 하나밖에 없고 열이 3개죠? 그죠? 요 방향으로 3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행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1행이니까 2개 행이 필요 없어요. 그럼 지워야 돼요. 자, 지우는 게 어디 있냐면 똑같이 행렬에 들어가면 자, 마지막에 2개 있죠? 이게 지우는 거예요. 이거 2개가. 그래서 앞에 있는 요게 행을 지우는 거고 뒤에 있는 이게 열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자, 보세요. 자, 하나 지워졌죠? 그죠? 행이 하나 지워졌어요. 그러면 또 행이 또 필요 없죠? 하나 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행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또 가서 누르면 돼요. 그러면 1행 그리고 3열이 남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우다가 2행이었는데 다 지워버렸다. 그럴 경우 다시 추가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자, 요 2개 버튼입니다. 이거 2개 버튼 이건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걸 눌러보면 행이 지금 추가됐죠. 자, 한번 더 눌러볼게요. 그렇죠? 아까 3행 3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버튼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눌러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다시. 자, 지우고 다시 눌러가지고 지우고 됐죠? 그러면 이제 1행 3열 남았어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자, A, B, C. 이때도 방향키요. 이때도 방향키로 오른쪽. 자,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커서가. 그럼 B 또 방향키로 누르고 세 번째 거 박스 C 하면 끝났어요. 자, 그럼 방향키로 해서 빠져나오고 자, 문제는 여기라고 있죠. X, Y, Z. 요것도 행렬이에요. 그래서 행렬에 가서 똑같이 3행 3열을 누릅니다. 나왔죠? 근데 또 요 부분은 지금 행이 3개고 열은 하나밖에 안 필요하죠. 즉 열이 2개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가서 지우는 건 요거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행을 지우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열을 지우는 거고 그럼 여기 2개는 이거는 행을 추가하는 거고 뒤에 있는 얘는 열을 추가하는 거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죠. 그래서 열을 지웁니다. 자, 하나 지워졌죠. 다시 눌러서 또 한번 누르면 지워졌죠. 지금 딱 열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X, 자, 방향키로 항상 Y 방향키로 내려가고 G 다 됐죠. 자, 나가서 이꼴 하고 그 다음엔 여기 AX 플러스 BY CG는 그대로 우리 그 키보드에 있는 가로 있죠. 그걸로 하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하고 닫고 자, 그리고 확인하세요. 맞는지 똑같은지. 똑같죠? 자, 그러면 넣기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왔죠? 이제 제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안 눌렀냐에 또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스페이스바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 그러면은 지금 한 내용이 PT 자료에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PT의 5강 자료의 11페이지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기출문제를 지금 제가 요게 좀 독특해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 유형 3-1번을 보면 자, 독특해요 이게. 자, 이 부분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루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루트 했고 자, 루트 안에 a제곱, a제곱은 위첨자죠. 그래서 위첨자, 자, 이거요.
자, 눌렀고, 일단 첨자를 나가야 되겠죠. 그럼 방향키 한번 눌러야 되고, 또 루트에서 빠져나가야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방향키로. 그 다음에 이꼴. 그 다음에 저게 절대값 기호죠. 자, 절대값 기호가 여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찾아보고, 자, 찾아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Shift 키, 오른쪽 Shift 키 위에 보면은 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기호가 요거 절대값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안에서 찾아보세요.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죠. 그 다음에 또 절대값 기호, Shift 키 위에 있는 거 썼고, 자, 이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가로가 있다는 거. 근데 이 가로가 오른쪽에는 없죠. 요걸 중가로라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 가로가 아까 제가 요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잠깐 했는데. 그래서 이걸 누르면, 즉, 실제 해보세요. 루트 a제곱 하면은 이 a라는 값은 두 가지 값을 갖죠. a가 0보다 큰 값이 있을 거고, 크거나 같은 값이 있을 거고, 작은 값이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눠서 지금 표시하는 거를 이렇게 가로로, 중가로로 한 겁니다. 한쪽만 쓴. 그래서 그 경우가 요 가로를 쓰면 돼요. 자, 해서 누르면 가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A. 자, 넣으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방향키로 해서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옮겨가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그리고 가로 한 다음에 A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크거나 같다는 우리 키보드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눌러보면 여기 크거나 같다. 이게 크거나 같다. 요건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누르면 돼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0 가로 닫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야죠. 자, 밑으로 가서 방향키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A 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는 또 오른쪽 박스로 가야죠. 자, 오른쪽 박스로 옮겨간 다음에, 자, A가 0보다 작다는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걸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작다. 0 닫고 하면, 자, 확인해보세요. 위에 거랑. 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넣기 하고 나오면 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식을 여러분들 출석 문제로 낸다고 했죠. 그래서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 두 문제 할까 생각했다 그냥 한 문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문제 하세요. 3-2번. 자, 수업을 들었으면 어떤 게 과제인지 알겠죠? 3-2번입니다. 이겁니다. 요거를 과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일 간단해요. 즉, 분수 쓰는 거,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위첨자, 그 다음에 이 기호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그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과제방에 올리세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할게요. 다른 문제들이 있죠.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5강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차트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문제 유형 3-2번 수식은 딱 하나만 제출하세요. 그래서 3-2번 요것만 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꼭 제출해야지 출석을 인정하니까 반드시 제출하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만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